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. 뒤끝의 주인공 누구일까요? 네, 오늘 캠프 해단식을 가진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. 뒤끝이라고 한 걸 보니까요. 이 원팀과는 거리가 좀 멀어 보였나 봅니다. 네, 근데 뒤끝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는데요. 지난주 경선 결과 발표 직후와 비교해 보시면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합니다. 이번 대선이 석양의 무법자 대선처럼 보인다. 참혹한 대선이 되고 걱정이 앞서는 대선입니다. 아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선거에 지면 감옥에 가야 할 겁니다. 비리 대선에는 참여하지 않는다. 아까 보면요, 홍 의원 뒤에 이 배현진 최고위원도 보이는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배 최고위원은 윤석열 후보가 주재한 당 회의나 현충원 참배 일정에는 참석하지 않고 홍 후보 캠프 해단식에 참석했습니다. 앞서서 원팀 후유증을 겪었던 민주당으로서는 싫지 않은 상황인 것 같네요. 네, 그런 속내를 딱히 숨길 생각도 없어 보이는데요. 낙선한 홍준표 전 의원은 대놓고 대선 불참을 선언했고 아름다운 협력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. 자기 당 경선을 비리 경선이라고 말하는 건 거의 후춧가루를 확 뿌린 거죠. 화학적 결합은커녕 물리적 결합도 어렵겠구나. 반대로 말하면 윤석열 후보에게는 큰 숙제가 떨어진 셈이네요. 네, 윤석열 캠프 인사들이 홍 의원은 정치적 천재성이 있는 분이라고 치켜세우고 윤석열 후보가 홍 의원을 찾아뵙고 부탁드리는 게 예의라면서 자세를 낮추고는 있지만 홍 의원이 쉽게 받아줄 것 같지는 않죠. 또 당장 2030 당원들의 탈당 물결도 이어지고 있는데요. 오늘 이준석 대표는 지난 주말 수도권 선거인단에서만 1,800명이 넘는 탈당이 있었고 그중에 2030 비율이 75%가 넘는다면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. 홍준표 의원의 뒤끝은 당분간 국민의힘의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. 예산 말고 대선, 내년도 예산을 논의하는 국회 예결특위 회의장이요. 대선 후보 대리전이 됐다면서요? 맞습니다.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요, 장관들을 불러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. 농림부 장관께 태어날 때부터 식용계와 반려견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? 노동부 장관님께 유럽은 해고가 자유롭다라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보십니까? 외교부 장관께 손발로 노동하는 것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다. 이런 발언이 만약에 현직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다면 국토부 장관께 집이 없어서 청약통장 못 만들어봤습니다. 라고 발언했다면 해수부 장관께 윤석열 후보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큰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저 질문들은 과거 윤석열 후보가 했던 말들이군요. 맞습니다. 장관과 총리의 부적절하다는 답변을 유도하면서 우회적으로 비판한 겁니다. 민주당 신현영, 이성만 의원 등은 윤 후보의 자영업자 피해 회복 50조 원 지원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. 야당 의원들도 비슷했겠죠. 맞습니다. 이재명 후보의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주장을 겨냥했습니다. 갑자기 또 이재명 후보가 돈 하나 준다는데 사람들은 문재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. 나라 살림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표를 얻기 위해서 자기 재산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? 국민들이 싫어해요. 그런 거 주면은 후세에 갚아야 되기 때문에 표를 살려는 행위 아닌가. 뭐라도 답변을 해야 하는 정부 관계자들은 곤란해하는 모습이었는데요. 국회의원 본연의 일인 이 정부 예산 심의, 이것만큼은 대선 후보 생각을 좀 지우고 국민에게만 집중하면 어떨까요? 이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 의원들의 충성 경쟁도 벌어지기 마련인데요. 이 후보가 아닌 국민에 충성하는 의원 가려내는 것도 이 후보들의 능력 중 하나겠죠. 야랑야랑이었습니다.